네, 안녕하세요. 나수지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상장 ETF 그리고 국내 상장 ETF 중에서는 뭘 사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이 책은 이제 국내 상장 ETF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긴 한데 이게 ETF 하시는 분들 보시면 보통 미국에도 나스닥 ETF QQQ 같은 게 있고 한국에도 나스닥 ETF 똑같이 따라가는 게 있어서 둘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뭐냐면 국내 상장 ETF랑 해외 상장 ETF 그리고 해외 ETF 요게 어떻게 다른지 보려고 하는데 국내 상장 ETF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품들이 있겠죠. 코덱스 200 뭐 이런 거 테마형 상품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미국 증시 지수를 따라가는 걸 우리는 보통 해외 ETF라고 부르고요. 뭐 요거는 이제 뭐랄까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용어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업계에서 이렇게 부릅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해외 ETF라고 부르고 근데 미국 증시에 상장한 ETF 요거는 뭐 해외 상장 ETF 아니면 글로벌 ETF 이렇게들 많이 부릅니다. 그래서 글로벌 ETF라고 하면 이게 이제 미국 ETF 같은 해외에 상장한 ETF다. 그리고 요거랑 해외 ETF는 다른 거다. 요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그러면 어떤 ETF 사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살펴봐야 될 게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수익률, 환율, 세금, 뭐 ETF 자체 특성, 거래 편의성, 연금 매수 가능 여부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수익률 보겠습니다. 수익률은 일단 추종하는 지수가 똑같다면 똑같다.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국 상장 ETF 중에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QQQ라는 상품이나 아니면 뭐 한국에서 뭐 코덱스 뭐 나스닥 100 이런 거나 이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간다면 나스닥 100이 1% 오를 때 ETF도 뭐 1% 올라야 된다, 오른다. 그래서 수익률은 똑같다라는 거고요. 물론 요거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 똑같을 때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, 그러니까 해지를 했을 때 기준이에요.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는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수익률은 사실 뭐 상장했다고 지수가 똑같다면 지수만큼 움직이는 걸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환율입니다. 여기서부터 진짜로 이 수익률이 갈리는 부분인데 국내 상장한 해외 ETF는 환 노출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ETF 마지막에 이렇게 H 붙어 있는 게 이제 환이 해지됐다.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지수의 영향만을 받는 ETF라는 거고 만약에 요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고 그냥 ETF가 해외 ETF인데 저기 안 붙어 있으면 환 노출형 ETF다.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. 그래서 국내에서 상장할 때는 이 환노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ETF, 미국 증시 상장에 있는 ETF를 산다라고 하면 이거는 환노출 여부 상관 선택할 수 없이 당연히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그 달러로 이제 미국 증시 주식을 사는 거죠. ETF를 사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환노출이다. 그래서 달러로 투자가 된다. 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미국 ETF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쨌든 미국 주식 투자할 때랑 사실은 똑같은 거긴 한데 이 투자할 때 한번 환전하고 또 그리고 이걸 찾아와가지고 원화로 다시 환전해야 되는 뭐 이런 수수료도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금인데요. 세금 부분이 가장 복잡합니다. 한국에서는 ETF를 사고 팔 때 요거 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.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, 그리고 분배금은 15.4% 배당소득세 과세한다. 그리고 해외 주식형 나머지 뭐 채권, 뭐 원자재, 뭐 해외 주식 뭐 등등 다른 나머지 ETF들은 이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15.4%를 과세를 하고 요게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분들, 이런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이 돼서 조금 더 높은 세율을 그러니까 금융소득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 그 고액자산가 같은 경우, 고액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 미국 ETF를 선호하기도 하는데요. 왜냐면
일단 매매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합니다. 그러니까 번 거에서 250만 원까지 250만 원보다 적게 벌면 세금을 아예 안 떼고요.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22% 양도세를 묻니다. 그리고 분배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15% 과세를 하는데 요거는 한국 정부에 내는 건 아니고요. 미국에 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 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배당 소득세보다 적게 떼면 그 나머지 차익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떼게 돼 있고요. 근데 미국에서 보면 여기 15%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배당 소득세보다 높은 겁니다. 왜냐면 이 우리나라 배당 소득세는 요거를 그냥 15.4%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 14% 더하기 1.4%거든요. 그래서 이 14%가 배당 소득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걷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분배금에 대한 거는 배당 소득세는 안 뗀다.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, 그렇다면 나는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게 나은지 국내 ETF에 투자하는 게 나은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. 연간 수익이 그 ETF에 투자해서 그 연간으로 수익이 833만 원을 기준으로 유불리가 나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하필 833만 원이냐? 요게 이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미국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서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이 똑같아지는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요거보다 많아지면 여기 22%고 여기 15.4%잖아요. 요거 이 833만 원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면 여기 곱해지는 게 더 많아지니까 미국 상장 ETF는 불리해지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더 유리해지겠죠. 그래서 833만 원보다 수익이 더 날 것 같다. 그러시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하고요. 이 833만 원보다 수익이 덜 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해외 상장 ETF가 더 유리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 라고 하시면 이때도 해외 상장 ETF가 더 유리하겠죠. 네, 다음으로 ETF 자체 특성인데요. 수수료 당연히 적을수록 좋고 계리율 낮을수록 좋고, 계리율이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ETF의 원래 가격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의 차이, 이걸 계리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으면 좋겠죠. 그리고 뭐 주당 가격도 뭐 적으면 적을수록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뭐 ETF 주당 가격이 100만 원 이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.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할 수 있겠다. 그리고 다음으로 거래 편의성인데 사실 거래 편의성은 국내 상장 ETF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.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간의 기준으로 맞춰서 거래를 하고 또 거래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익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국내 상장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. 연금 계좌에서는 애초에 미국 상장 ETF를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금에서 투자를 하시면서 나는 해외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국내 상장 ETF를 선택을 하셔야겠죠. 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